네,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젊은이들이 한 집에 여럿 모여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숙이나 기숙사 대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도 참 재밌는데요. 뭐 정리를 잘하는 편인지, 잘 어질러 놓는지, 또 친구를 불러서 치킨과 맥주죠. 이른바 치맥이라는 걸 하는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조건들을 따진다고 합니다. 박희영 기자가 취재를 해왔는데요. 이게 치맥도 기준이 되는군요. 룸메이트 정하는데. 네, 조금 신선하긴 하죠. 그래도 좋아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생활 습관이 다르면 함께 살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따져본다고 합니다. 룸메족은 사실 서울의 전월세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수단이죠. 억대를 넘나드는 전셋값을 20, 30대 젊은이들이 마련하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실제 룸메족을 만나보니 어려운 현실에 잘 적응하고 이를 토대로 나름의 경험도 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된 룸메족, 어떻게 만나,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죠. 서울의 한 커피숍, 성인 남성 2명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나이는 술, 담배 하시나요? 혈액형이 어떻게 돼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직장인들이 룸메이트를 구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하우스메이트 구하고 있는데 미팅 보고 있어요. 몇 번째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분께서 5번째 분이세요. 룸메족 6년 차, 경험이 많은 만큼 세세한 것까지 질문합니다.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혹시 치킨 시키시면 어느 부분? 저 퍽퍽살 좋아해서 퍽살이나 아니면 가슴살 그쪽을 좋아해서 저는 다리나 날개 이런 거. 잘 됐네요. 찰떡궁합이죠. 자,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나면 함께 살 집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앞으로 쓰실 방이고 여기가 앞쪽으로 좀 길어서 그래도 충분히 공간 다 들어갈 수 있는. 룸메이트를 구할 때는 함께 살 사람들이 만나 생활 패턴과 가격 등을 조율한 뒤에 조건이 맞으면 부동산의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할 때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화장실도 함께 써야 하는 만큼 생활 습관이 계약 성사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전에 살던 분은 집안에서 막 담배 피고 이러시고 그러셔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랬었거든요. 담배를 좀 흡연을 안 하시는 분이면 좀 좋겠습니다.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 인연을 맺고 6개월째 함께 살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여자분들이시네요. 네. 저희 셋이 같이 이제 자고 생활하고 하는 큰 방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니까 돈도 아낄 겸 생활비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같이 살아보자 하고 지금 사는 게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0여 제곱미터 되는 방을 여자 3명이 쓰다 보니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쓰는 거. 그게 제일인 거. 지금은 좀 그 전날에 뭐 머리를 감아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여유를 조금 두는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어요. 개인 생활을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름 이들만의 생활 규칙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를 배려하며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는 건 필수입니다. 이 여성들은 방세는 물론 공과금, 식비까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절약하기 위해서죠. 계란 있으면 할 게 많잖아요. 양파 있나? 아니, 양파 있어? 저희가 월세랑 공과금이랑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똑같이 돈을 걷어서 그걸로 월세랑 공과금 내고 그리고 그때 장 볼 때도 생활비 남은 거에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그때마다 영수증 꼬박꼬박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를 쓰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장을 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나 행동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룸메이트가 되죠. 필요에 의해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는 이들. 즐거워 보이죠? 너무 깜짝 처음부터 몰랐던 사이인데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같이 지낸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서로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게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아예 전문적으로 룸메이트를 대신 구해주는 업체도 생겼습니다. 20, 30대 미혼들 사이에서는 쉐어하우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쉐어하우스이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생활 경험이라던가 어느 정도 사실 예정이신지 등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생활할 집은 물론 함께 살 파트너까지 구해주며 집주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원래 서울이 좀 비싸잖아요. 집을 구하려고 하면.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렴한 것 같아요. 일반 원룸을 구할 때는 보증금 500, 정 이렇게 필요한데요. 저희는 보증금 5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집만 들고 오시면 되세요. 1인 가구가 많은 유럽과 일본 등에선 이미 보편화된 주거 방식으로 전세나 월세와 달리 목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m from Japan. 貿易関係、ビジネスです。すごい楽しいですね。他の韓国人の人とかと喋れることがやっぱり楽しいですね。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미혼만 입주할 수 있다는 이곳. 외국인들도 입주가 가능해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문화 교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돈을 아낄 수 있다 보니까 집세에서 돈을 아껴서 제가 또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룸메족에겐 생활 안전이나 계약의 효력 등 걱정되는 점도 많은데요. 최소한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룸메이트 방식은 임차인 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적인 집값이 만든 새 풍속. 혼자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서글픈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는 젊은들은 이마저도 인생의 즐거움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